10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병원을 떠난 순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다. 의사라는 직업은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오가며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에는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10시간 넘는 근무, 당직과 수술의 연속, 무거운 책임과 스트레스 속에서 나중에 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넘기며 살아가곤 하죠. 서울의 한 유명 병원에서 25년 넘게 근무했던 내과의 어 교수 역시 그랬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금연과 운동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불규칙한 식사, 과로,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그는 10억 원이란 퇴직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틈틈이 글도 쓰고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정작 퇴직 후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희귀자가 면역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매일같이 통증에 시달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은 병이었고 관리가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불운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퇴직 이후 혹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시점에 건강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들은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나를 챙겼더라면. 두 번째 사례는 55세의 대기업 임원직을 마치고 은퇴한 B씨입니다. 그는 건강엔 자신이 있다며 퇴직 후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고 해외 트레킹을 다닐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쓰러진 그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습니다.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방치해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건강한 삶은 단지 운동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몸이 건강해도 심리적 건강, 생활 리듬의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소 특이합니다. 퇴직 후 농촌으로 귀촌한 60대 시부부는 건강한 자연 속 삶을 기대하며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농사 경험이 전무했던 이들은 무리한 노동과 낯선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로 한 해도 지나기 전에 각종 관절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 건강을 위해 내려갔지만 건강을 잃고 돌아왔다고 회상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것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퇴직 후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삶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생활, 이 루틴이 과연 10년 후에 나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을까? 건강을 위한 삶은 단지 병원에 가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균형 있는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주 1회는 완전히 일과 관계없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삶의 디테일입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내 이야기 같다, 나도 저랬다는 감정이 연결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 역시 지금보다 건강한 삶을 원하고 그 준비를 하고 싶은 분일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라고 말할 때 그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단연코 건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도 명예도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진짜 인생은 건강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퇴직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리듬의 재설계입니다.
의사, 임원, 귀촌한 부부의 사례처럼 그들이 놓친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 관리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죠.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주도권을 다시 개인이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출근 시간, 업무 일정, 회의 시간표 등 외부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결정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의 자유 속에서 루틴을 잃고 점차 건강도 잃어갑니다. 왜 루틴이 중요한가?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생체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은 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심지어 면역 기능까지 조절합니다.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만성 피로, 수면장애, 혈압 불균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연구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최대 5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에서는 하루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노년층일수록 치매 발생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통계도 밝혀졌습니다. 퇴직 후 늦잠이 아닌 늦게 깨는 일상, 자유로운 시간이 아닌 무계획한 하루로 흐르게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루틴을 만들 것인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퇴직 후 루틴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기상시간 고정하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뿐 아니라 하루 내내 에너지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걷기 중심의 일상 만들기.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활동은 심장질환, 당뇨병,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에서는 매일 7,000보에서 1만 보 걷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정 한 가지 넣기. 요일별로 고정 루틴의 월요일은 장보기, 수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 등을 만들어 오늘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부여하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존감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실제 정신의학 저널에 따르면 정해진 목적이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은퇴 후 고립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타인과 식사하거나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기 검진과 상태 기록하기. 자신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치의 변화를 기록해두는 습관은 조기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수면 시간 등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지켜줄 건강한 습관은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보다 매일 무엇을 반복하며 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하루는 건강을 위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반복되는 하루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